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공사업법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조 정리할 차례죠, 그죠? 그러니까 17조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공사감리자의 지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주공사감리와 일반공사감리에 대한 차이점 설명을 드렸죠. 상주공사감리는 주 5일 출근하는 거고, 일반공사감리는 그 이외에 이제 주 1회 이상 출근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관계인이 내가 상주든 일반이든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먼저 지정을 한대요. 그죠? 그래서 그 공사감리 대상이 있으면 공사감리자로 회사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계약을 했으면 내가 이 현장에 어떤 감리를 쓰겠다라는 걸 어디에다가 본부장과 서장에게 제가 꼭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정신고를 하는데, 이거 신고예요. 신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신고 언제까지? 착공신고까지. 착공신고라는 건 뭐를 하겠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럼 공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본서에게 내가 만일 공사감리자를 지정을 하고 싶으면 꼭 신고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그리고 공사감리자를 우리가 이제 변경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변경신고 제가 대부분 다 며칠이다? 우리 30일이다. 30일. 그리고 이것도 누구한테 제출한다? 본서에게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정신고나 변경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본서 입장에서는 요거를 처리하는데 요걸 며칠 이내? 2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신고를 수리했다라는 통보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 수리 통보 기간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게 감리자 지정 대상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감리자 지정 대상을 학생들이 뭐하고 제가 많이 헷갈린다 그랬어요. 앞에 나왔던 착공신고 대상하고 조금 헷갈린다라고 했는데, 그 착공신고라는 아예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얘랑은 아예 별도예요. 얘는 공사고 얘는 뭐예요? 감리입니다. 감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감리자에 가보면,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내소화전, 그리고 옥외소화전 등등 들어가 있죠? 내외 등등. 자, 여기에는 내외 등등. 자, 여기에 보시면 신설, 개설, 증설하는 공사가 다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전부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 SP 등에 갔을 때 캐비넷형은 제외.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캐비넷형으로 잘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물분무 등에서 호스릴 제외예요. 여기는. 아셨습니까? 자, 착공신고 같은 경우는 이런 캐비넷형 이런 거 다 포함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해서 보실 게 페이지 164페이지 가보시면 요 점프 교재 거기 제가 넣어놨으니까 거기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 옥내소화전 포함이다, 호스릴 포함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는 옥내소화전에 대한 얘기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두 개를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절대 섞이지 않게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비넷과 호스릴이 SP 등과 물분무 등에 제외가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가보면 탐, 방, 통, 용. 맞습니까? 탐, 자탐이죠. 비방, 통, 용. 요런 애들은 신설하고 뭐밖에 없어요? 개설밖에 없습니다. 증설이 없어요. 그죠? 됐죠? 자,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에 가보면 4개는 증설이 들어가고 2개는 증설이 안 들어가요. 그럼 차라리 여러분들 증설 안 들어가는 거 외우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총 6개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손과 무. 맞습니까? 요런 애들. 그래서 요런 애들은 뭐가 없다? 증설이 없다. 나머지 애들은 다 뭐가 들어가 있다? 증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증설 같은 경우는 구역에 대한 증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회로에 대한 증설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설비에 대한 증설을 얘기하는데, 설비에 대한 증설은 앞에 착공신고에도 옥내소화전하고 옥외소화전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옥내하고 옥외만 지금 증설이고 나머지들은 구역. 맞죠, 여러분들? 구역 같은 거라던가 또는 이제 우리가 또 여기 얘기했을 때 회로 이런 것들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쭉 봤을 때 이제 여기 쭉 봤을 때 여기 증설 빠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의아한 게, 아직도 의아한 게, 이게 송수구역이 아니고 이게 연결송수관의 송수구역이 맞거든요. 원래 살수설비면 여기 살수구역에 증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법에는 송수구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혹시 송수를 살수로 바꾸고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아직 나온 적은 없고 나온 적은 없으니까 정리를 하실 때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가 완전 다른 거다. 감리랑 공사는 완전 다른 거니까요. 두 개 좀 정리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뭐 상관은 없는데 무통이 두 개가 들어갔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무통도 이제 증설이 빠져 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 빼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갑니다. 18조. 자, 보십시오. 요건 지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를 했대요? 이제 배치를 했대. 자, 내가 누군가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배치를 했을 때 얘는 신고가 아니에요. 그냥 뭐만 하면 된대요? 통보만 하면 된대. 통보. 그래서 감리업자는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해놓고 그냥 배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감리원에 대한 거기 갔을 때 지정신고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 지정신고 이후에 배치 통보라는 것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배치는 통보예요 하셨죠? 신고로 바꾸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정신고예요. 지정통보로 바꾸면 잘못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는데 변경시도 마찬가지로 통보를 해주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를 하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통보를 누구한테 한다? 이것도 하나 써두십시오. 본서한테 합니다. 됐나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본부장 서장한테 합니다. 통보야, 통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원 배치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대통령령에. 요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가보면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이 있었죠. 걔하고 어떻다?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자격수첩 발급자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술자고, 기술자를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건 기술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감리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보조감리원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책임감리원 위주로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특급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데 기술사. 이건 기술사밖에 못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특급으로 채울 수 없는 자격증 하나가 있다고요. 걔가 기술사. 기술사가 제일 높은 자격증이죠. 그럼 연면적 20만에 지하층 포함층 수가 40층 이상이다. 연면적이 20만 40층.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보면은 얘 배치 기준하고 어떻다? 똑같죠? 그러니까 특급 기술자부터 원래 시작을 했었잖아요. 기술자는. 그죠? 근데 걔는 맨 위에 있었어. 앞에 가보면. 거긴 기술사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지금. 원래 특급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기준은 얘였고, 고급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똑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특급 감리에. 그래서 여기는 고급 기술자랑 똑같다. 근데 여기 가보면 3만 이상의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무슨 기술자? 그렇지, 고급 기술자. 기준하고 똑같다라는 거. 근데 이제 중급부터는 조금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럼 따로 보겠습니다. 자, 고급 감리. 고급 감리는 물본무 등 재현. 이거는 똑같네요. 이거 똑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중급 기술자에도. 근데 얘가 좀 다르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3만에 20만, 여기 아파트 제외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아파트만 딱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급 기술자 기준에 가보면 이건 조금 상이한 거야. 여러분들 똑같이 물본무 등 재현, 이건 똑같이 들어가요. 아셨습니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5천에 3만의 아파트 제외. 거기 뒤에 가보면 앞에 갔던 거, 앞에서 봤던 거 한 번 더 보세요. 얘 들어가 있고 1만에 20만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는 아파트 제외였죠. 그죠? 여기 아파트였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중급 기술자는. 그러니까 지금 고급 감리원은 가보면 얘는 똑같아요. 호실을 제외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3만에 20만 아파트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는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기준이 따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도 조금씩 다 달라요. 밑에는. 그러니까 위에 거 두 개만 같은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5천에 3만 들어가고요. 중급 감리원, 초급은 5천 미만의 지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응.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초급 기술자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지하고 들어가 있었고 연면적 1천 이상인 거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1천에 5천 아파트 제외, 1천에 1만 아파트 이런 애들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주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조감리원은 이제 책임감리원을 보조하고 책임감리원이 시키는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조감리원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가보면 공사 현장 연면적 합계가 20만이 넘었다. 예를 들어. 자, 요거. 그럼 20만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10만마다 보조감리원 한 명 이상을 꼭 추가로 배치를 해주래. 맞습니까? 근데 20만을 초과하는데 그게 1제곱을 추가하더라도 그거 그냥 10만 제곱에 미달하는 경우 그냥 10만 제곱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20만 예를 들어 1제곱이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거지. 그 1제곱 때문에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0만 잘 보시고 10만마다 추가한다라는 거 조금 보조감리원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더라. 됐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표 같은 데 가보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상주공사가 감리가 아니면 보조감리원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공사 감리가 아니면 보조감리원 필요 없다. 이렇게 별표에도 그러니까 비고죠. 비고 내용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상주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는 배관을 설치할 때부터 그죠? 또는 매립할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원이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된대. 즉 공사 시작부터 공사 끝까지 그죠? 감리원들이 쭉 있어줘야 되는 거야. 계속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상주공사 감리고 일반 공사 감리는 제가 아니라 그랬죠. 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주 1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금 주 5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5일이니까 월화수목금 하루에 하나씩 주 1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맞나요?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배치되어 감리하고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한 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감리현장은 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5개 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A 현장과 B 현장이 있는데 여기에 자탐이나 옥내 어느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거리가 얘래요. 30km가 이내가 안 된대. 그럼 요거를 하나로 볼 수 있대요. 몇 개로? 한 개 현장으로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봤을 때 특이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5개까지밖에 안 되지만 가깝고 자탐이나 옥내만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개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연면적 기준이 또 있어요. 5개도 마찬가지 기준이 있지만 연면적 기준도 해당을 해야 되는데 그 연면적이 얼마? 10만 이하를 한대. 10만 이하. 네, 이런 것도 동그라미 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일반 공사감리상인 아파트의 경우 즉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는 거 빼고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는 게 16층에 500세대였잖아요. 걔 빼고 나머지 아파트의 경우는 연면적 합계가 한 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 공사 현장.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연면적 기준이 얼마였어요? 10만이었죠? 요 기준이 없다. 그냥 개수로만 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저하고 이제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누가 뭐를 하고 누가 누구한테 뭘 하고 요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위반 사항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감리업자가 제가 뭐 한다 그랬죠?
공사업자가 제대로 공사하는지, 그죠? 법에 맞게 공사하는지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감리업자는 감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설계 도서, 설계 설명서,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죠. 도면이나 또는 이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이제 설치 기준이에요. 아셨죠? 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지. 나 누구한테 고용된 거야, 여러분들? 관계인한테 고용된 거잖아요. 관계인에게 알리고, 그리고 가서 실제 공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를 하래요.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 가로치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죠? 이런 거 이제 바꾸는 거야. 감리업자는 공사업자에게 알리고 관계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한다. 아니라고. 요것도 바꿔놓으시죠. 공사업자는 감리를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뭐를 요구할 수 있는지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업자는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땐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했대요. 야, 이거 내가 하라 그랬는데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수한테 일러야죠. 누구한테 보고하는지. 청장 아니고 시도지사 아닙니다.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그 공사를 무시하고 계속하는 거죠. 그럼 공사를 계속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3일입니다. 3일. 공사 위반사항 보고서를 본서에게 제출을 해줘라. 위반사항 보고서라는 걸 본서에게 꼭 제출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면 정리를 좀 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20조입니다. 20조. 자, 감리 결과 통보라는 게 나와요. 통보 등이죠. 통보 등. 그러니까 통보를 해야 되는,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대상이 있고 보고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맞나요? 그럼 공사 감리 결과가 끝났어요. 감리업자는 이거 누구한테 할 수 있는지 예전에도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감리를 마쳤을 때는 감리 결과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공사의 도급인, 그죠? 공사의 도급인,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세 사람에게 뭘로 알리래요? 서면으로 알려라. 뭐라고 여러분들? 서면으로 알려라.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 일을 준 사람한테 알리고,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꼭 알려라. 요거 구두 아닙니다. 서면으로 알려라. 이런 거 바꿀 수 있겠죠? 팩스로 알려라. 아니에요. 서면이에요. 그리고 본서에게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래요. 그러니까 이거 제출하면 완공검사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죠.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고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꼭 내줘야 되는 서류들이 있대요. 맞나요? 그래서 이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꼭 첨가를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서류가 있대요. 그래서 7일 이내에 낸대요. 7일 이내에. 그래서 첨부 서류 나와 있죠?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청장입니다.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성능시험 조사표. 제대로 성능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착공신고 후, 자, 변경되지 않은 아니고 변경된 소방시설 설계도면. 설계도면입니다. 설계도면. 소방 설계도면입니다.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청구한대요. 그죠? 변경사항이 없을 땐 굳이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감리일지. 내가 감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약간 일기 쓰듯이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을 했고, 오늘은 이런 일을 했고, 그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사용 승인 신청서. 그리고 이 사용 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때 이 서류가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방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방염에 대한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방염 처리 능력, 회사의 방염 처리 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사람은 청장이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기본 이론서로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한 게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설계했고 공사했고 감리한 거야. 됐습니까? 설계했고 시공했고 감리한 거예요. 설시감. 자, 그럼 기본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업자는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를 한다. 자, 요거 감리업자의 업무죠. 두 번째, 감리업자는 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설계업자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렇지, 공사업자.
그죠? 세 번째, 연면적 3만 제곱 이상의 아파트는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다. 아니죠. 아파트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에 500세대일 때 들어간다 그랬죠.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였을 때 또한 같다. 오케이. 5번. 캐비넷형 간이 SP를 신설, 개설, 증설할 때 공사감리자 지정이다. 캐비넷형은 제외였죠. 맞습니까? 자, 6번. 소화용수설비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오케이. 소화용수설비, 통합감시설비 이런 것들은 증설 빠진다 그랬죠. 본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2일 이내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감리업자는 소송감리원을 배치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치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 아니고 통보라 그랬죠. 통보. 맞나요? 다음 9번. 16층에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공사감리원을 배치한다. 16층에서 40층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특급 들어간다 그랬죠. 두 번째. 기술사가 맨 위에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기술사는 40층 이상. 10번.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한 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 현장. 아파트는 5개. 그죠? 11번.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는 공사가 설계도사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관계인에게 알리고 설계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보완, 설계업자한테 왜 알려 이걸? 누구한테? 공사업자에게 시정 보완을 요청해야죠. 맞나요? 그리고 감리업자는 감리를 마치면 감리 결과를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려라. 그리고 본서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관계인 또는 감리자의 업무이다. 전혀 아니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인이나 또는 이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때 안전관리자가 하는 역할이죠. 두 번째,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 오케이. 물분무 등 또는 제한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 오케이. 제외인지 잘 보시고.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 본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감리원을 배치한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통보, 배치 통보, 동의도 아니죠, 그죠? 본서장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특이하게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을 하는 건 맞죠, 그죠? 근데 본서가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6번 상주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원을 배치를 해줘야 된다. 오케이.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죠. 공사 감리를 마치면 도급인, 관계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통보한다. 오케이. 맞죠? 이런 것도 같이 잘 정리를 해주시고 9번에 가보면 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감리 결과 보고서의 서류에 착공 신고 후 변경된 건축 설계 도면이 아니지. 소방 설계 도면.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도면을 제출을 해줘라.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만. 그죠?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X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급입니다. 일을 주는 걸 얘기한다. 공사의 도급. 그래서 관계인이나 발주자가 내가 예를 들어 공사 등을 맡길 게 있다. 이걸 맡길 게 있다.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요거 맡기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을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도급. 설계는 설계업자, 시공은 공사업자, 감리는 감리업자, 방염은 방염업자가 얘를 받겠죠. 끝이야. 여기까지. 일 받았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당연히 해당되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공사 있죠. 공사는 분리도급이라는 게 법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 공사와 같이 도급하면 안 된다. 그죠? 타 공사와 같이 도급하지 말고 소방은 소방을 하는 소방공사업체에 따로 분리도급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분리도급 예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새로 생긴 뒤로부터 이거 나올 수 있다, 중요하다. 23년에 나왔고 24 건너뛰었으니까 25때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긴급 착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분리할 시간이 없는 거야. 분리해서 여러 업체를 찾아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때 긴급하게 착공하는 경우는 괜찮다. 그리고 안보일 때 국방, 안보, 기밀 유지 정도 보시면 되겠죠. 기밀 유지. 그리고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또 연면적이 1천이 안 되고 그 안에 얘가 설치되어 있대요. 비경. 맞습니까? 연면적 1천 미만의 비상경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문화재 수리, 재개발, 재건축, 분리도급이 곤란하답니다. 성질상 분리도급이 되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해줘야 된대요? 청장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청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미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 제한 입찰, 기술 제한 입찰 이런 것들 위주로 입찰 방식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저걸 또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틀린 거 찾아라라고 해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한 번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떼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뭐인 경우에만, 공사의 경우에만. 이거는 제가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하도급도 가능합니다. 근데 하하도급은 없다 그랬죠, 그죠? 하하도급은 없다. 이거 잘 보시고,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공사업자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 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압류할 수 없다. 임금에 대한 또는 이제 우리 월급이죠. 월급에 대한 보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도급의 원칙, 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 당사자는, 자, 읽어보세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다 밝혀야 하며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보관해야 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인, 일을 받는, 얘가 수급인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그리고 밑에 하도급 받는 사람이 하수급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도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죠. 그죠? 원칙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이라던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뭐 위반 사실의 통보 이런 내용도 체계가 보면 들어가 있는데 뺐습니다.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요. 자, 다음 조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제한. 자,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거. 자, 보십시오. 도급을 받은 자는 원래는 설계, 시공, 감리, 자, 요 세 개를 지금 얘기하는데 3자에게 절대 하도급할 수 없는데 이 중에서 시공, 공사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한 번 하도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전부 아닙니다. 일부예요. 근데 이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받은 경우, 주택건설 사업과 소방공사업을 같이 받은 경우, 건설업과 그죠? 전기, 정보 다 같이 받은 경우, 그랬을 때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사,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나 감리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일부를 전부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있는데 없음으로 바꿀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갔을 때 해당 사업의 공사가 뭔지, 주택건설, 그리고 일반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설공사죠, 그죠? 주택, 일반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도급 계약을 했을 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라는 걸 하거든요. 이 하도급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걸 해요. 아셨죠? 그래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 금액에 미달이 된다. 그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 능력, 하도급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발주자가, 원래 일을 준 사람이 하도급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적정성 심사라는 걸 한대요. 맞나요? 그 적정성 심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여기가 보면 나와 있죠. 이름이 뭐야?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네.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근데 이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난 이 위원회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시험에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이런 인원 있죠.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밑에 가보면 뭐 누가 될 수 있는지도 제가 넣어놨지만 여기 임기가 다른 위원회들은 2년인데 얘는 3년이다. 그리고 몇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딱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요 3년 조금 유의 있게 보시고요. 자, 도급계약의 해지. 야, 너랑 일 안 해.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니까 일방적으로 나 너네랑 계약 안 해 라고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어떻게 됐대요? 취소 정지가 됐대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나 빨리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너네가 지금 당장 일을 못하면 내가 일을 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나 빨리 마무리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휴업 폐업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다. 그리고 사유 없이 며칠 이상 30일 이상 공사를 안 했대. 요거 날짜 잘 바꾼다 그랬죠? 30일. 공사만 해당하는 거 이거 설계 아니에요. 감리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게 공사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상해서 야 이거 바꿔줘 라고 했는데 안 바꿔줬대요. 그죠? 이랬을 때도 도급 계약의 해지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공사업자 감리 제한. 자,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내가 공사하고 내가 감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기업 집단인 경우 법인과 법인의 임직원, 공사업자와 관리업자가 친족, 그죠? 친한 사람끼리 요거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고 읽어보시고요. 시공능력 평가와 공시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장은 공사업자의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 평가 방법은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제가 문제에 가끔씩 넣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돼요. 그때 보시면 되고 소방시설업종에 대한 종합정보 시스템. 그래서 청장은 우리나라에 소방시설업이 어떤 업종이 있고 그리고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발주자가 열람할 수 있게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두래요. 자, OX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때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죠. 기본. 근데 이제 공사만 일부 가능한 거고 원래는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거 며칠이에요? 30일.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해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죠. 맞죠? 요거 같은 자일 땐 안 된다 그랬죠. 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실적 자본금 보고 시공능력 평가할 수 있죠. 그죠? 다음,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이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포함이에요.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먼저 알려줘야겠죠. 연면적이 3,000제곱 이하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분리도급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1,000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비상경보 오케이. 이거 비방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다른 설비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네 번째가 보면 문화재 수리,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여기까지 맞아요. 분리도급 예외 조건 맞는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누가?
그렇지. 맞죠, 여러분들?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4, 여기 소방기술자 내용이 나와요. 그럼 소방기술자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요거 하고, 마지막에 뭐, 많이 안 남았죠, 그죠? 요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위험물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위험물법 가서 우리가 또 볼 내용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화재조사법 뒤쪽에 남아있는 것도 한번 보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끝나요. 그죠? 전체적인 내용이 또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법규 공서법 이제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요 뒤에 남아있는 것 좀 하고 위험물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